그리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다시 한번 그래도 저희가 얘기를 해본다면 지금 산불 피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있는데 대선 출마에서도 윤석열 만나와가지고 뭐 윤석열이 건강이 뭐 안 좋아서 약주를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네. 충성심이 중요하다 이런 윤석열의 말까지 전달하면서 거의 뭐 윤석열과 밀착돼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 내가 이제 제2의 박정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지금 뭐 이철우 지사의 도지사의 행보와 관련해서 산불 피해가 이렇게 막중한데 역대 최고지 않습니까? 최대 피해인데 네. 과연 이게 적절한가라는 비평도 있고요, 비판도 있고 또 동시에 경북에 보면 10월달에 경주에서 에이펙이 열려요. 아하. 그게 한 그 굉장히 연인원 맞아요. 한 2만 명 정도의 이 준비도 사실은 굉장히 빠듯한 일정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산불 피해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또 에이펙 같은 경우는 경북도에서 할 일은 뭐 다 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던데. 천만의 말씀이고요. 아닙니까? 그 에이펙 같은 경우도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것을 꾸려서 물론 합동 이제 준비위원회가 꾸려지겠죠. 네. 근데 그거 관련된 예산도 지금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부처별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빨리 네. 똑같은 일이 진행되더라도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부분이 해야 되는지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난 주에 우리 민주당의 산불 대응 특별 이제 팀이 김병주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행안 위원장, 신정훈 위원장 네. 뭐 이런 분들 의원들이 한 9분이 경북을 방문했어요. 그 요지는 중앙에서 준비하는 거 다르게 현장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점이 무엇인지 네. 그래서 그 점을 신속하게 민주당이 나서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간 거였거든요. 네. 그 자리에서도 이철우 지사가 없었습니다. 예, 부시장이 나와서 부지사가 하는 뭐 이야기였는데요. 네. 대응을 하셨는데 결국은 경북에서 도에서 해야 될 일이 더 많은 거고요. 뭐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그 이철우 지사의 행보를 보면 이게 네. 과연 대권을 위한 행보인가 의구심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윤심이 중요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윤석열 적절하지 않죠. 네. 사실은 탄핵까지 받고 지금 어쨌든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을 가서 만난다고 칩시다.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와서 외부적으로 흘려요. 네. 이야기를. 저는 그 의도가 자기가 이제 윤석열의 어쨌든 뭐 지지를 받고 있다, 뭐 가깝다 이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네. 사실상은 이철우 지사가 이번 대권 도전이 지금 득표율이 제가 알기로는 지지율이 1%도 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번 했고 내년 3선 한 번을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내년 그 3선 경북도지사 3선을 위한 사전선거 운동이 아니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사실 그 의구심을 가지기도 했는데 네. 지금의 행보를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바라보면 또 다 이렇게 악우가 좀 맞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네. 물론 정치를 한 이상 뭐 대권이든 뭐 욕심이 나고 또 도전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때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경북도지사 이철우 지사의 지금 우리 그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 없었던 최대 피해를 받고 있는 산불의 피해민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에이펙을 준비해야 되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예. 이거를 출마했다. 참 이해하기 힘들고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그래서 차라리 사퇴해라라는 요구도 사실상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정말 3선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위한 사전 선거 운동이라면요. 이철우 지사는 심각하게 이 예. 문제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대구시장도 지금 사퇴과에 나와버렸고 네. 이철우 지금 지사 같은 경우는 중요한 지역에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일단은 경선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김문수까지 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 예. 제가 아까 보니까 국회 앞에 국회 소통관 건물 앞에 턱걸이하는 기구가 지금 설치가 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김문수 전 장관을 뭐 위한 턱걸이 하는 뭐 이런 김문수 전 장관을 위한 운동기가 설치가 되나 이런 생각도 들던데 뭐 턱걸이를 통해서 강렬한 인상을 김문수 전 장관이 남기고 있고 여러 이제 행보를 통해서 내가 중도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안 된다. 내가 중도고 또 전태일
이 일정도 소화하면서 노동에 대해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해야 하고 이런 것도 부각을 시키고, 그러니까 중도 행보를 계속 하려는 것 같아요. 햄버거 가게에서 나경원 의원과 함께 예. 김문수 후보가 또 만나가지고 예, 얘기도 저도 하고. 봤습니다. 그 뭐 내란 모의도 햄버거 햄버거 가게에서 가게에서 했죠. 그리고 그쪽 일종의 트렌드처럼 된 것 같은데요. 아 물론 햄버거 가게 가야 뭔가 인증되는 것처럼. 예. 그 나라를 뭔가 준비하는 내란이든 아, 대선을 준비하든. 근데 이제 사실 김문수 장관의 네. 내가 중도다라고 표현하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정말 그 정치가 네. 아무리 이제 타락하고 해도 아, 이제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저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 표에 따라서. 그리고 또 뭐 들을 사람은 없지만 그 본인 스스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참 낯이 두꺼우면 저런 이야기를 할까 싶습니다. 뭐 예전에 살아왔던 건 그렇다 치더라도요. 그 이후에 행보와 관련해서 단 한 번도 중도의 모습을 표방한 적도 없고요. 네. 실제로 이번 그 내란 사태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내란을 사실은 동조했지 않습니까? 한 번도 그 책임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또 내각의 네. 당사자로서 그 국무위원으로서요,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하지도 않았고요. 반대하지 않았다는 건 암묵적 동의라고 봅니다. 사실은 저는 이번 국무위원들도요, 조사가 진행이 된다라면 엄밀하게 내란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문수 장관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신분이고요. 네. 그런 사람이 또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진정어린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표를 위해서 네. 내가 중도다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염치 없는 처사다. 양심이 아니고요. 염치 없는 처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염치가 없는 처사다. 네. 그러니까 김문수 전 장관이 계속 행보를 하는 걸 보면 뭐 노동과 또 아니면 청년을 위해서도 뭔가 좀 하겠다는 식으로 행보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까. 그리고 지금 뭐 한덕수가 등장하면서 또 지지율이 정체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물론 이제 국민의힘 경선에 한덕수 대행은 참여하지 않겠지만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한덕수와의 뭐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또 그냥 뭐 주저앉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덕수 카드도 있고 김문수 카드도 있고 뭐 이런 여러 카드를 윤석열 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 한덕수 이제 차출론 네. 뭐 이런 이야기가 후보들 속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 속에서는 조금 뭐 비판도 다 하더라고요, 한마디씩 비판도 다. 하고 불만도 좀 표출을 하는데요. 예. 그리고 그 제가 볼 때 한덕수는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사람이고 어쨌든 뭐 그런데요. 제가 이제 그 김문수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드리면 네. 김문수 장관이 사실은 제 바로 옆 동네예요. 그게 이제 동네로 경북 영천 임구에 황강리라는 데가 있고 예. 저는 경북 영천 임구 효리라는데요. 그러니까 마을과 마을이 붙은 데 있죠. 네. 또 이제 아. 그 이제 그 경주 김씨입니다. 김문수 장관이 경주 예. 김씨의 형님도 거기 동네 사시고 뭐 그 위에 또래들도 저희 뭐 아버지나 뭐 다 같이 잘 알고 또 친척들이 많아요. 그 친인척 뭐 4천, 5천, 6천, 7천들이. 오, 그러면 김문수 거의 김문수계 아닙니까? 우리 위원장님. 저희 엄마도 사실 경주 김씨고요. 어허허. 예, 그래서 이제 그 시족들이 손에 보면 많지 않습니까? 영천에 예, 보면 예, 경주 같이 김씨, 사시니까. 뭐 영일 정씨 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고 아주 또 가깝네요. 어떻게 보면. 그 친척들도 제 친구들도 있고 그래 이제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이 얘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김문수 전 장관이 고용노동부 장관 할 때도 네. 이제 어쨌든 지역에서는 반기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한편으로 뭐 대통령 후보가 된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의외로 굉장히 조용해요. 예. 말하자면 우리 후보 뭐 우리 문중에서 보통은 이제 걸기 마련이고 굉장히 떠들썩하고 기대도 하는데 의외로 영천이 굉장히 조용하다라는 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 이유는 한편으로 보면 김문수 장관이 그만한 지금 상황이 되나 그릇이 되냐라는 내부적인 의구심인 것 같기도 해요. 예, 뭐 이건 제 주관적인 평가이긴 하지만 안 된다. 이걸로는 안 되겠다. 근데 또 이제 그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 김문수 장관과 관련해서 건강 이상설도 사실 끊임없이 좀 제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턱걸이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그쪽 뭐 뭐죠? 좀 뭐
네. 그 많은 아, 동물이 좀 과잉하듯이 내가 다른 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건강 괜찮다. 예, 예, 이런 그럴 수도 식의. 있겠죠. 그럴 수 있는데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뭐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왕이면 김문수로 쭉 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대안의 카드들도 준비하는 것도 뭐 그런 사유 중에 하나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도 합니다. 예, 예. 그래요. 이게 김문수 전 장관이 사실 뭐 지역적으로도 가까운 예, 그런 예. 상황이지만 짚어야 되는 건 짚어야 되는 것이고 예. 또 이번 내란 사태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죠. 져야 되는 져야죠. 국무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예. 그 벗어날 수가 없다. 예, 예.